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흔히 샐러드볼로 표현하는 다문화주의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수용하자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불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이 이어지고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공포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도 영원한 이민자일 수밖에 없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지난 26일 오전 8시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저항하자, 뭉치자, 일어서자라는 배너를 든 이민자 단체의 기습적 시위 때문이었는데요. 위아 비저블이라 불리는 이 단체는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뉴저지 주요 통근길인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갑작스런 교통난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한 이민자 단체의 기습 시위. 위아 비저블로 불리는 이 단체는 이민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미국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8시경 위아 비저블 회원들이 저항하자, 뭉치자, 일어서자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막아서 다리가 15분 정도 폐쇄됐고 이로 인해 뉴욕시 출근길은 90분이 넘게 지연됐습니다. 시민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시위 모습을 올리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 일부 분노한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위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엔 기습 시위였지만 다음번엔 테러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조지 워싱턴 브리지 안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0명의 시위자 전원은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으며 약 1시간 반가량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 정치인 란킴 의원이 뉴욕대 세미나에서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에 도전한 배경과 의정 활동을 나누며 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욕대 민주당 학생회가 주최한 정치 세미나가 어제 뉴욕대 키멜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학생회 임원인 세뮤얼 김 학생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시안 학생이나 젊은 층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For this event, I really wanted to focus on exploring the Asian American identity, how our issues are also American issues, and how we can get more involved and get our voices out in terms of being represented and having our interests also represented in Washington. 연사로 나선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선거할 때도 더 많은 젊은 사람 나와야 되고 particularly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야 되냐. 제가 어떻게 정치로 들어갔고 미래의 정치 꾸미는 젊은 친구들도 어떻게 정치를 할 수 들어갈 수 있나 그런 메시지를 주라고 오늘 NYU까지 왔습니다. 또 론김 의원은 폭스뉴스 사태와 뉴욕주 정부의 내일 세탁업종 노동법 단속 사례 등도 거론하며 자신이 뉴욕주 의회에서 아시아 커뮤니티의 불평등한 이중잣대를 내밀지 못하도록 매일 투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 의원은 뉴욕시 감사원장과 공익옹호관 등 뉴욕시 주요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한인회 측은 한인회관 6층 강당 자리를 개조해 다양한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1월 13일 갈라를 통해 관련 모금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갑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주 2016년 세계 한인 회장 대회 방문 보고 기자회견에서 대회를 계기로 실추됐던 뉴욕 한인회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자평하며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추되었던 우리 뉴욕 한인회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박물관 건립에 대한 본국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모든 500여 명의 회장님들로부터 또 지지, 또 박수도 받았습니다. 또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내년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밤 갈라를 통한 모금 계획도 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미주 한인의 밤 갈라는 주제가 우리 한인 박물관 건립 펀드레이징입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뮤지엄 오브 코리안 어메리칸 헤리티지의 앞자를 따 목화라고 정해졌으며 뉴욕 한인회관 6층 강당 자리에 설치됩니다. 박물관은 이민관, 전쟁관, 독립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 홍보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설치됩니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150만 달러로 50만 달러는 한인사회 모금, 50만 달러는 한국 정부 지원, 나머지는 뉴욕시 정부의 매칭 펀드 등을 통해 채울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주차 미터기 티켓 처리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그동안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 발부된 티켓 처리에 애먹었다는 주민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관련 민원 접수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주차 미터기는 그동안 발생한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작동으로 잘못 발부된 범칙금 티켓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최근 펠팍타운 정부가 이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티켓 처리 민원 창구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고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컴플레인트들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도 있고요. 그 컴플레인을 어디에다 접수해야지 되는지 그 장소를 지정해야지 되겠다는 의견을 했고요. 저희들이 폼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폼을 가서 작성하셔가지고 정 의장은 자신도 미터기 오작동 문제를 자주 목격했다고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민원 접수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 창구는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을 거고요. 빠르면 다음 주 초 안으로도 되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오작동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아온 펠팍 주차 미터기. 이번 타운 정부의 대처가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과의 소통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비이민 비자 일부 규정이 개선됩니다. 취업이민 청원을 승인받고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 업체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민 서비스국이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5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USCIS는 지난해 12월 31일 연방 관보에 게재돼 여론 수렴을 거친 최종 개선안을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개선안은 우선 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스폰서 업체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사기 또는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노동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I-140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I-140 승인만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이직하더라도 기존 우선 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일할 회사에서도 노동 허가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선안은 또 H-1B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실직 또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 이직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현재는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야 새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내년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대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50여 개가 넘는 세금 규정 변경을 알렸습니다.
국세청은 26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7년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환급 혜택을 소폭 확대했고 이외 50개 이상의 세금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이는 2018년에 보고하는 2017년 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데 먼저 저소득층 근로가정에 제공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올해 6,269달러에서 2017년 6,318달러로 49달러 올랐습니다. 자녀 2명이면 5,616달러, 자녀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가 지급됩니다. 표준 공제액은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올해보다 100달러 오른 12,700달러가 됩니다. 개인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올해 6,30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6,350달러가 적용됩니다. 인적 공제는 올해와 같은 4,050달러로 동결됩니다. 또 과세 대상 소득세율의 기준은 신고 자격에 따라 10에서 39.6%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41만 8,400달러 이상은 39.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내년 성인 1인당 695달러로 크게 오릅니다. 한국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재외국민이 주소지로 외국인 등록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의 신분으로 전입 신고한 것과 같도록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한국대법원 3부는 미 영주권자인 박모 씨가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A지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및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박 씨 재판의 쟁점은 외국인 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이후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박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라며 4억 5천만 원을 배당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가정과 사회 모두의 기본이 되지만 정작 아픔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셜린 맥클레이의 주도로 런칭된 정신건강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YC 웰이 시행됩니다. NYC 웰은 휴대전화나 문자, 온라인 채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24시간 무료 상담 및 의료 서비스 연결을 지원하게 되며 전화, 문자, 온라인 채팅 서비스는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 스페인어 등 총 200가지 언어로 365일 자유롭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채팅이 가능합니다. NYC 웰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위기 또는 자살 방지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연결, 단기 상담 및 팔로업 서비스와 정신건강 전문가 현장 투입 등이 제공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부인 셜린 맥클레이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거나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등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손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는 환자의 심리 상태를 평가한 후 전문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라이프넷도 추가됐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할러데이, 그러나 어른들은 그다지 즐겁지 않은 마지못한 할러데이, 할로윈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등 보호자가 함께 다니지만 어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요즘에는 해괴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착용하고 주거 침입 강도 또는 노상 강도 행각을 벌이는 할로윈 가면 강도들이 설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아동 납치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자녀들에게 911 전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